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인세영 기자입니다. FN투데이의 발행인이기도 하죠. 오늘 한동훈이 씹은 문자 5건 모두 공개 내용을 살펴보니 이런 제목의 분석 칼럼을 실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공개됐거든요. 이거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 겁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인세영 기자의 분석 내용이 그대로 순서대로 읽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입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세영 기자 글을 이어갑니다. 채널A가 7일 오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5통을 모두 공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문자에 모두 답하지 않고 뭉갰다는 것이 사안의 핵심으로 보인다. 첫 번째 문자 메시지는 1월 15일 보낸 2통의 문자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와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통화를 주선하려는 내용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문자 1월 19일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겁니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의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 10%포인트 빠졌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은 서울대 석사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 나온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위원장 의견 따를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분석 기사 이어갑니다. 이어 1월 19일 보낸 문자는 이미 공개된 내용 그대로이다. 사과를 하면 지지율이 빠질 것을 걱정하면서도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이다. 채널A에 따르면 한동훈 측에서는 김 여사의 워딩 중에 그럼에도 라는 문구에 방점을 두어 김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단어와 문장의 짜임새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김 여사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문자 이어갑니다. 1월 23일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김경률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 합니다.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태 고통 걸어온 분들 노고에 해 끼치지 않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또 다른 문자에서는 당시 논란이 된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관련 내용도 나온다. 이 문자에서도 김 여사는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 오히려 너무 정중한 나머지 안쓰러워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1월 25일 문자 이어갑니다. 큰 마음 먹고 비대위 맡아주었습니다.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대통령 격노하고 큰소리로 역정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님 상황 공감됩니다. 분석 기사 이어갑니다. 김 여사의 문자를 종합해보면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절대로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의 이러한 취지의 문자를 받은 한 위원장이 대통령 영부인 또는 대통령과 만나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해결점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문자 메시지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원 내부에서는 이미 한동훈은 더 이상 대세가 아니라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 후보 측이 문자와 관련해서 당무 개입을 언급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면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과 척을 지는 당대표를 원하는 당원은 많지 않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로 출마했어야 할 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인세영 기자 분석 기사인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되는지 일단 한 위원장한테 맡겼고, 왜냐하면 존중하고 자기가 사과를 본인 자신도 사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느 게 당에 유리하고 나라에 유리한지 판단이 잘 안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원하면 사과하겠다 단호히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도 여러 번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에게 여러 번 얘기하면서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의 총사령탑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이거 혹시 내가 사과하는 게 유리하면 사과할 거고 사과 안 하는 게 유리하면 안 할 건데 결정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거를 씹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논란이 되니까 요즘의 태도도 더 인간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의리가 없다 그럴까, 심한 사람들은 비열하다 야비하다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첫째, 이때 당시에 대처 못한 능력, 선거 총사령탑으로서의 능력, 이게 첫째 잘못이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형수한테 읽고 싶고 이렇게 아주 절체절명의 문자고, 이 엄중한 문자인데 읽고 싶은 거, 이건 도의도 아니고 판단도 너무 허술한 판단이었고, 여러 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은 자질 면에서도 의심스럽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의심스럽고, 그 후에 이 문자 논란이 터진 다음에 처신 논란도 남자답지 못하고 판단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한동훈을 응원할 때요, 이제 보수 우파들이 열렬히 응원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제 응원하면서도 왜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 가볍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응원했잖아요. 왜냐하면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저런 거를 우리가 몰랐는 것도 많고, 이런 문자 논란 같은 건 몰랐잖아요. 알았으면 그때도 비판했겠지만 몰랐잖아요. 그리고 저같이 문제 뭐 슬쩍은 나왔었는데 뭐 대단하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설마 그렇게 좌파일 줄은 몰랐죠.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이 추천한 법무장관 추천한 사람이고 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면서도 왜 이렇게 발딱발딱 뛰고 왜 가볍지? 선거운동할 때 말입니다. 그 전에 민주당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잘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막 그냥 임기응변으로 잘 싸웠잖아요. 대정부 질의 때라든가 아니면 국회 나가서 상임위라든가 받아치고 이럴 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천재다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너무 가볍게 받아치고 가볍게 공격하고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런데 선거 운동을 할 때 가만히 돌이켜 보면 바둑이나 장기도 이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골프도 치고 난 다음에 19홀이라고 그러잖아요. 18홀 끝난 다음에 7번 홀에서 야 티샷이 그랬는데 그때 티샷이 러프에 빠졌는데 그때 7번 아이언을 드는 게 아니라 뭐 샌드웨지를 드는 게 거리는 좀 덜 나가지만 정확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19번 홀에서 복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선거에 진 거를 자꾸 복귀를 하면 할수록 한동훈의 그 가벼운 처사, 그 유세 현장 다니면서 그냥 나를 부각시키면서도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막 가볍게 막 어깨 동무하고 가볍게 말을 털고 그냥 뭐 이러는 게 왜 저렇게 가볍지? 그때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가벼운 사람이야. 이리저리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이제 근데 이제 뒤늦게라도 다행인 게 당대표로 됐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미 대세론으로 어대안으로 됐으면 저쪽은 이재명이 꽉 잡았잖아요. 어대안으로 됐으면 이쪽은 한동훈이 꽉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지? 겁이 덜컥 납니다.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대안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돼도 한동훈이 눈치를 볼 겁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뭐 제가 틀린 것도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한동훈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예측을. 근데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어대안이 꺾인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수 우파들이 혼났기 때문에, 간신이 됐기 때문에 돼도.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친중 논란이라든지 좌파 논란이라든지 측근들의 이런 거 이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어대안으로 그냥 당대표가 쉽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독단적인 성격에, 이 자기만 아는 성격에, 20년 이상의 형수, 대통령의 영부인도 문자도 씹는 이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에, 나만 잘났다는 이 성격에, 저쪽엔 이재명이 꽉 틀어지고 이쪽엔 한동훈이 꽉 틀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하늘이 도와서 이런 문자 파동도 나서 한동훈의 본전이 나왔고, 한동훈의 처갓집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친중 좌파에 둘러싸인 이런 것도 나왔고, 우리가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팬들도 아마 조심할 겁니다, 한동훈의 팬들도.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감히 예측하는데 대권 주자로서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억지 춘향으로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권 주자로는 끝났다.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데 대통령까지 된다?
되면은 그래 그나마 조금 나. 그래도 좌파로 이재명으로는 안 넘어가니. 근데 대권 주자가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게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또 분열, 또 이간질, 그다음에 정체성의 위기, 대한민국 정체성의 위기 어지러워질 뻔했어요. 근데 대권 주자 제가 보기엔 안 될 거고. 두고 보십시오. 3년? 에이 많이 남았어요. 또 다른 영웅이 뜹니다. 아유 지금 영웅 대기 너무 많이 하고 이름들 쭉쭉 될까요? 다음에 한번 쭉 정리하시죠. 너무 많이 남았어. 이 문자 봤잖아요. 아 참 하나하나 양파입니까? 양파 한동훈이에요. 제가 이렇게 비판하니까 한동훈 팬들이 또 저를 너무 또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각오합니다. 왜냐면 저는 한동훈을 너무 응원했잖아요. 왜 비판할까요? 제가 뭐 한동훈한테 무슨 뭐 돈을 뜯겼습니까? 한동훈한테 무슨 만나기를 해서 무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이 응원했다가 이런 게 드러나면서 만난 적도 없고 제가 당한 것도 없지만 이거는 보수우파를 위해서 안 되는 거다 해서 제가 비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무슨 뭐 일면식도 없는데 원한 관계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안타까울 뿐이죠. 왜냐면 한경구 단장 같은 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한동훈 팀에 의해서 많이 응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겨우 한동훈에 대해서는 갈라서니까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 훌륭한 사람이고 뭐 신지호도 지금 보수파잖아요. 그 팀에 있어요.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안타깝지만 나머지 사람들 김중권, 김경률, 하문경 등등 그다음에 비서실장 한 사람 김영동인지 뭔지 누구야. 뭐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일 인간성 안 된다니까.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보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인간 뭐 이렇게 좀 모질지 못하게 그래도 한동훈밖에 없지 않겠어. 그래도 분열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가자.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안 돼요. 안 되는 건 고르면 짜내야 돼요. 근데요. 준석이 보세요. 끝끝내 이 지랄 하잖아요. 봐줘서 될 사람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